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다루게 된 아파트가 어디죠? 오늘은 이제 앞으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세교 2지구의 호반 서밋 그랜빌 A2 블럭입니다. 제가 한 9개월 전인가? 네. 지금이 9월이니까 제가 작년 12월인가 연초나. 아니면 연초 1월 달에 제가 여기 그랜빌에 관련해서 수납 관련해서 영상 올린 게 하나 있거든요. 네. 유튜브 채널에 있죠. 맞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지금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수납 관련 얘기를 그 당시 왜 했는지 알아요? 아무래도 계약 초기이셔서 옵션 선택 관련해서 옵션 선택 관련해서 몇 분들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특히 이제 호반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좀 건설사들이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떤 특정 아파트를 여러분들의 아파트를 나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추세가 왜 이제 옵션으로 소위 소비자들이 생각을 했을 때 장난을 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왔잖아요. 작년 맞아요. 아니면 올해 초부터인가? 맞아요. 그래서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웬만한 품목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데 이제 분양가 관련해서 갑자기 건설사들이 이제 나름대로 또 장사를 하려고 옵션이 좀 많아졌죠, 예전에 비해서. 옵션이 많아진 것도 있지만 이상하게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따로 심지어 아일랜드도 빼는 경우도 있고 수납을 예전에는 파우더룸을 당연하듯이 줬잖아요. 맞아요. 기본 드레스룸에는 그거를. 근데 그거를 갖다가 아예 그냥 옵션으로 빼서 돈을 줘야 하는 식으로. 근데 이제 그 당시 질문들이 왔던 이유가 뭐냐면 입주가 처음이신 분들이 과연 이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좀 많아서 제가 그때 그 요청 전화가 몇 분이 오시는 바람에 이제 그 수납 관련, 즉 어떻게 보면 옵션 관련 네, 그 영상을 찍어 드린 거 됐고 지금은 저희가 홈스타일링 강좌에 앞서서 네. 한번 커튼 그리고 그때 말씀 못 드렸던 어떤 소파라든지 식탁이라든지 또는 아이들 방이나 서재 관련해서 추가적인 사항을 한번 좀 얘기할까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소개를 했나요? 인사만 한 것 같아요. 인사만 한 것 같죠. 왜냐면 제 기존에 있는 영상 보신 분들도 있는데 그때는 이분이 안 계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영상 때만. 그래서 누구시죠? 저는 이제 브라스코 홈스타일링 팀에서 커튼 블라인드 패브릭 쪽을 담당하고 있는 더 커튼의 염대성 실장입니다. 뭐 이제 소개는 실장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원단 공장이나 가공소까지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이제 저희 회사에선 제가 대표고 근데 이제 보통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염 실장이라고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세교에서도 이미 알고 계세요. 왜냐면 오산 동탄권들이 네. 저희가 많이 활동했잖아요. 그리고 또 세교라고 해서 또 세교분들만 있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뭐 다른 타 지역에서도 이사하시기도 하고 또 동탄 1이나 2신도시에서 또는 뭐 안녕동 병점에서 이사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아마 그래도 저를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이사를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혼자 해봅니다, 제가.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전에는 영상 보신 분들은 벌써 소개 영상을 들으셨겠지만 저는 이제 브라스코 홈스타일링에서 저희 가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역시 우리 염 실장처럼 루카 부장인데 사실은 이제 대표죠. 그렇죠. 근데 죽을 때까지 부장으로 불려질 것 같습니다. 이미 트레이드 마크가 돼가지고. 저도요. 어쨌든 간에 저는 가구 공장을 경영을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브랜드에 납품하는 거 이외에 그냥 신축 아파트에 차라리 좀 더 어떤 최적화된 그런 좀 주문 제작, 꼭 단순 주문 제작보다는 저희가 이제 홈스타일링 하는 이유가 뭐였죠? 아무래도 이제 입주 아파트에 있어서 뭐 가구면 가구, 커튼이면 커튼 모든 것들을 좀 하나의 코디 하듯이 이제 완벽하게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소파 보세요, 커튼 만져보세요가 아니라 뭐 예컨대 이번 같은 경우는 그랜빌 같은 경우는 바닥 색깔이 이러이러하오니 이런 식으로 꾸미시는 게 낫고 뭐 이런 소파에는 이런 커튼 또는 이런 침대는 이런 블라인드가 어울린다. 좀 종합적으로 연예인의 옷을 코디를 하듯이 그렇죠.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저희가 평형대별로 먼저 한번 가구와 커튼을 나눠서
저희가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자, 74타입인데요. 196세대면 적은 세대가 아니에요. 네. 그 860세대 중에서 196세대면 어쨌든 거의 한 4분의 1 정도 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래도 참 젊은 분들이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나중에 참 매도도 잘 되겠죠. 그렇죠. 이 인기 타입이니까 신혼부부들 2인 세대들한테는 원 없이 좀 넓은 편입니다. 59 타입보다는 확실히 넓으니까. 84에 더 가까운 평형이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수납 관련 말씀 드렸을 때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문 뒤에 있는 선반이 시스템 선반이 이제는 다 옵션이 돼버렸어요. 그것도 유상 옵션. 네, 여기 있네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예전에 그 수납 관련 얘기했을 때는 굳이 돈 들여서 이거 하는 것보다는 길게 붙박이 짜는 분들이 좀 많이 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계시고, 이제 우리 염 실장님이 조금 말씀해 주셔야 될 거는 네. 이따 커튼 부분에서 여기가 이제 대형 주방 팬트리라는 옵션이 있어요. 네. 이걸 몇 분이 하셨는지 모르죠. 저는 이제 그렇죠, 알 이 수가 팀이 없죠. 아니니까. 네. 근데 지금 보면 이 알파룸이었던 요 부분을, 네. 즉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부분을 말 그대로 이 아일랜드가 여기까지 연장이 되고, 이 부분은 짧게 하나의 이제 창고처럼 변하는 거죠, 팬트리.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창문에 거의 크게 맞는 요 부분이 이제 하나의 방화가 되고, 이게 거의 이제 넓은 그런 주방 형태를 가졌는데, 아마 이거하고 이것 중에 당연히 커튼이나 블라인드의 느낌이 좀 다르니까 그거 위주로 설명드리고, 네. 저는 이제 가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납은 저번에 했으니까 네. 결국은 그 가변형 벽체는 사실 잘 안 건드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번에 그랜빌 같은 경우도 3, 4인 가족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신혼부부 있지라도 나중에 매도하시는 거를 조금이라도 감안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있는 매수자의 폭을 줄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방은 그래도 좀 있는 게 사실은 좀 맞는 편인 것 같고, 그럴 경우에는 지금 74 타입 같은 경우는 딱 4인용 소파 정도 하나를 이 공간에다가 놓고, 이쪽에 이제 TV가 들어갈 것이고, 이쪽은 이제 수납을 우리가 강화를 할 것이고, 이때 우리가 말한 대형 그 팬트리 위주로 가면 알파룸이 있는 84보다는 오히려 넓어 보일 수가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주방 쪽이 넓어지니까 이제. 그래서 이쪽에 만약에 이쪽 옵션을 선택하신 분들은 정말 큰 식탁을 놓으셔도 되는데, 문 때문에 또 막 2,000 넘어가는 거는 오히려 이제 이 팬트리의 용도가 무색해집니다.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거.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한쪽 문만 열면 되는데 결국 또 이렇게 좁은 무슨 닷지바 같은 걸 놓지는 않고 여기까지 침범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식탁에 있어서는 아마 이 알파룸 체제를 했을 때는 우리가 세로로 놔야 될 것이고, 대형 팬트리 한다고 해서 훨씬 더 큰 식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식탁을 좀 가로로 1800짜리 놔도 된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로 세로가 바뀌는 거군요. 그러면. 그냥 가로 세로만 바뀌는 거지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식탁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아이들방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예전에는 참 붙박이가 하나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없네요. 이것도 유상 옵션으로 바뀌었어요. 예, 근데 차라리 잘 된 편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 차라리 여기에다가 똑같은 쌍둥이 이렇게 붙박이를 하고 침대 놓고, 결국은 이 알파룸 자체가 74 타입 치고는 작게 나온 건 아닌데, 이 형태를 지금 고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주방은 좀 아쉽다. 왜냐면 얘가 그만큼 커졌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소파는 사실 표준적으로 그냥 4인용을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튼 가변형, 이분들은 어차피 좀 유니크하잖아요, 집이. 맞아요. 이분들은 지금 영상에서 굳이 다룬 게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로, 캐 바이 캐로 직접 오신 분들한테
우리가 왜 개폐되어 있는 공간에 이렇게 코너형 소파 놓는다든지 커튼의 분배 이런 건 또 따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 정도로 가구적인 거는 74타입에서는 한 멈추고 이제 커튼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여러분. 74타입 커튼 블라인드 말씀드리면 우선은 거실부터 한번 가볼게요. 이제 뭐 나중에 가변형 벽체냐 뭐 대형 주방 옵션이냐 이런 걸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냥 메인 이런 포베이 구조의 알파룸 있는 구성으로 가시면 사실 거실에 대해선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거실을 겉지 속지로 같이 하셔도 되고 뭐 속지 하나만 도톰하게 쓰는 차르르 커튼 또는 3베이로 나눠서 블라인드 또는 뭐 블라인드 커튼을 전부 다 쓰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좀 이제 입주 트렌드 자체가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아서 집 전체를 좀 넓어 보이게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요 공간들에 내력벽들이 서 있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겉지 속지보다는 차르르 쫙 빼서 집을 좀 넓어 보이게 하는 게 제가 볼 땐 내년 초나 내년 말까지도 그 트렌드가 유지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보온이나 사생활보호, 햇빛 차단을 조금 더 강화하고 싶은 분들은 사이드 쪽에 겉지를 넣되 이 겉지 자체 톤이 너무 무겁지 않게 또는 톤이 너무 산만하지 뭐 2톤, 3톤 산만하지 않게 넣어서 조금 깔끔한 느낌의 겉지 속지를 가는 것까지도 강력히 추천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호반 자체가 이제 건설 특징이 이건 사실 호반의 특징이었기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여러 대기업 건설사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분석 영상에 보면 늘 나오는 말인데 요 방들의 창문 크기가 그 크냐 그러니까 벽 끝까지 바닥 끝까지 내려오는 240cm 높이의 창이냐 아니면 우리 허리나 이런 배까지 내려오는 반창이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호반은 전부 다 반창이 아마 그랜빌도 나중에 이제 이 모델하우스 보시면 거의 반창으로 돼 있을 확률이 99%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방의 목적에 따라서 침실로 쓰신다 하면은 커튼을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고 나는 뭐 2인 가구라 침실이 아니야 그럴 때는 블라인드로 빼시는 것도 크게 거부감이 없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딱 무조건 커튼 할 거야 무조건 블라인드 할 거야 보단 개개인 만약에 이 198세대면은 198세대의 목적이 다 똑같지 않다고 봐요. 예를 들면은 100세대는 여기가 침실일 거고 나머지 뭐 98세대는 여기가 서재일 수도 있고 뭐 나머지 뭐 10세대는 여기가 이제 뭐 놀이방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를 꼭 커튼이냐 블라인드냐를 너무 이렇게 한정 짓지 마시고 그냥 내 상황에 맞게 내 용도에 맞게 쓰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반창일 때는 침실로 쓰지 않는 이상은 블라인드나 또는 반창형 커튼이 굉장히 유리하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고 나중에 저희 홈스타일링 분석 영상에 이런 시공 사례들을 좀 많이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예, 방들에.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루카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요 반창 여기 이제 이쪽 부분인데 알파룸이었을 때. 네. 사실 여기 이제 가변형이 아니면 이건 무조건 알파룸이니까 사실 애정도에 따라 들어가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막내방이야 그럼 예쁘게 가면 되고 뭐 여기가 우리 서재야 그럼 좀 멋있게 가면 되는데 요게 이제 요렇게 방 형태를 가졌을 때는 이 방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레벨이 달라집니다. 뭐 예를 들면 남편 고객님의 멋진 서재다 그럼 블라인드를 하시는데 그 블라인드 레벨 자체를 좀 높게 잡겠죠. 예를 들면 우드 블라인드나 알루미늄 블라인드나 뭐 트리플 쉐이드 같은 좀 블라인드 중에서도 고급형으로 갈 거고 그냥 우린 여기가 창고방이야 그럼 같은 블라인드에서도 좀 레벨을 낮출 수 있습니다. 뭐 콤비 블라인드나 롤스크린이나 안막 롤스크린 같은 그렇게 좀 레벨을 나누시면 될 것 같고 또 가구수가 야 우린 5인 가구라 여기서 막내가 잠을 잘 거야 그러면 창이 조그마다라는 편견을 그냥 깨버리고 커튼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요런 옵션적인 부분인 팬트리로 바뀌었을 때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 그때부터 레벨이 상관이 없습니다. 팬트리로 갈 때는 무조건 그냥 창고로 쓰시면서 여기 레벨 자체를 가장 기본 커튼은 아예 생각하실 것도 없고 기본 블라인드만 가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팬트리로 되는 순간 이 공간에 대한 애정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때는 방의 목적에 따라 맞추시면 되고 팬트리로 쪼개지는 순간 그때는 그냥 창고라고 봐도 크게 무관하시다. 그냥 블라인드하고 안막 블라인드의 차이가 뭔가요? 일반 블라인드들은 사생활 보호나 적당한 햇빛 차단을 주고 안막 블라인드는 거기에 특수 코팅이 한 번 더 들어가 있어서 이런 우리 흔히 말하는 안막률 자체가 뭐 80%, 90%, 뭐 100%까지 올라가서 이런 변색을 좀 예방해 주는 건데 사실 이거는 고객님들이 좀 저랑 상담을 해다 보면 이런 창고 그리고 이런 드레스룸에 안막을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추천받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도 물론 안막을 권장해 드리긴 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남향이잖아요. 맞아요. 이쪽이 남향이거든요.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거실이나 안방을 남향에 두겠죠. 그래야 이제
분양받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럼 상대적으로 이 뒤쪽들은 북향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기를 창고로 쓰시거나 드레스룸으로 쓰심에 있어서 빛에 대한 영향이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직사광선을 막아주고 그냥 변색을 예방해주면 되는 거지 막 굳이 여기까지 너무 강한 안막을 써서 막 깜깜하게 만드실 필요는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제가 상담 때 보통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발사를 보면 네. 어떻게 보면 유상 옵션 다시 이게 찍은 지가 오래돼서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고 드레스룸도 요즘에는 유상으로 이렇게 분양을 했었고 말 그대로 여기도 역시 붙박이를 유상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주방 대형 팬트리로 가는데 대형 팬트리 가는 순간에 자 이제 알겠다. 자 시작해 볼게요. 네. 84 A타입은 이제 291세대. 좀 상대적으로 84B 한번 보시면 100세대, 280세대. 네, 메인이긴 메인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84A나 B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타워 3배하고 4배의 차이만큼 나진 않아요. 네. 그래도 여기가 메인 세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전형적인 어떤 4베이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또 알파룸이 생각보다 크게 나와 있는, 즉 이거는 구조가 굉장히 잘 빠진 구조입니다. 네. 전에 제가 수납 옵션 설명할 때 어디까지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9개월 전 버전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보통 염실장님 이렇게 안방, 침실 1, 침실 2, 3, 거실 이렇게 되어 있고 알파룸이 있을 경우에는 원래 이게 굉장히 작잖아요. 그렇죠. 보통 여기 이렇게 여기 이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아까 74처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식탁 자리가 좁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곡소리가. 그렇죠. 여기가 이제 냉장고 자리 쪽이고 네.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 이게 이제 건설사분들이 사실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 본인들도 아쉬워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데다가 옵션을 넣을 수 있게끔 했어요. 이렇게 유상, 맞아요. 위쪽에 이렇게 보면. 유상 팬트리 옵션 같은 것도 넣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레고판을 짜서 이 안에다가 레고 살래 말래 약간 이런 스탠스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말 나름대로 이 알파룸이 알파룸이라는 개념보다는 침실 2, 3, 4로 보입니다. 그냥 방이죠, 뭐, 저기. 사실. 그래서 넓이도 5인 가족이 살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굉장히 유리한 입장인데 일단은 저는 주방 대형 팬트리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방이 하나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것도 물론 있지만 네? 다른 이유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아일랜드가 중앙에 떠 있는 거 있죠. 이거 아직까지는 상당히 선호하는 타입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어렵네요. 사람들이 저걸 딱 받아 느낌을 그러니까 받았을 이게 때.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네. 한마디로. 네, 이렇게 서- 아직은 우리나라는 이런 디귿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색한 거죠, 저거는 좀.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생각보다 조금 애매한 게 양쪽을 신경을 써야 되는. 여기는 냉장고 동선, 이쪽은 또 이쪽 팬트리 관련 동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애매모호하게 식탁을 이걸로 따지자면 이렇게 T자로 놓으려고 하는데 T자가 안 이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래 이렇게 약간 가로로 요즘에 우영우가 굉장히 유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래들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헤엄치는 여기 아일랜드하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놓는 거를 사실은 좀 넓어 보이게 예뻐 보이는데 이 옵션을 여기에 적용했을 때 보면 팬트리의 동선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좀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 T자로 놔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호반이나 금강의 많은 타입들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식탁을 많이 놨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개인 취향인데 저는 의외로 확신은 안 하지만 이 형태로 가져가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식탁은 이런 식으로 평행으로 놓는 거를 저는 조금 추천드리는 바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간에 수납편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그 붙박이를 놓는데, 다시 한번 복습한 차원에서 말씀드린 이 방하고 이 방의 사이즈가 틀려요. 그렇죠. 창문 크기도 다를 거고 전체 면적도 좀 다를 거예요. 여기가 3000, 여기가 2700이라서 여기에 있는 붙박이하고 여기에 있는 붙박이를 동시에 넣는다고 해서 방이 그 공간 분배가 같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에 똑같은 침대를 놨을 때 침대 사이즈는 표준이니까 네. 이쪽에 책상을 놓는 공간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납편을 한번 다시 보시면 되고, 네. 호반이 소파 폭은 넓지가 않아요. 그냥 한 3,400, 500 정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4인용 소파 하나 정도를 놓는 방식대로 하고, 여기는 TV. 그래서 가구 관련해서는 뭐 크게 특징이 있는 건 아니고, 아까 제가 74 타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길게 붙박이 잘려가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대신에 침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쪽 방향으로 놓고 제가 커튼으로 바톤 터치를 해드릴게요. 84 타입 커튼 블라인드 말씀드리면 보시는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사실 전에 방금 나왔던 타입인 74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도 한 번 더 브리핑을 해드리면 왜 크게 차이가 없냐면, 사실 74 평면도를 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84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앞에 네이밍만 떼면 84라고 브리핑을 해도 그냥 똑같이 느껴지겠다라고 제가 느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은 포베이 구조 똑같고 뒤에 알파룸 구조 똑같고 주방 드레스룸 구조까지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실직이 좀 다를 거예요. 뭐 74가 여기 거실이 420이면 여기는 4500 정도 조금 더 크게 빠지겠죠. 크게 빠졌을 때의 장점은 거실 같은 데를 꾸밀 땐 예를 들면 같은 소파, 같은 뭐 거실장, 같은 러그를 깔고 같은 겉지 속지를 달았을 때 84가 집이 조금 더 넓어 보이고 74가 조금 더 좁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커튼을 고를 때 색의 톤을 고른다든지 겉지의 부피감을 고를 때 84 정도는 거실의 부피를 조금 더 커튼의 부피를 줄 수 있지만 74분들은 그 부피감을 조금 더 빼주거나, 같은 겉지를 고르더라도 74는 밝기 1을 고르면 84는 2 정도를 골라도 그 면적의 느낌이 비슷하게 느껴질 거라 84부터는 공간을 꾸밀 때 조금 더 꽉꽉 채워 눌러도 되고, 74는 좀 공간을 꾸밀 때 공간이 좀 날아가는 느낌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굳이 구분을 하자면 구분을 하는 거지, 74와 84를 여러 현장에서 상담을 해보면 크게 차이가 없어서 그냥 같은 맥락으로 놓고 보셔도 제가 볼 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제가 중간에 한번 껴들고 싶은 네. 게, 이거는 제가 염 실장님한테 꼭 한번 궁금해서 네. 물어보려고 했던 게, 소비자로서 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 알파룸 체제로 간다면 네. 우리가 왜 여기에는 커튼과 여기에는 블라인드나 이런 말 그대로 커튼이나 블라인드가 됐든 이거를 좀 통일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얘는 퀄리티 있게 나가는데 얘를 갖다가 너무나 그 서비스를 받는 좀 저가의 문제라면 이게 그대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도 창문이 아마 작진 않았을 것 같아요. 호반의 특징은 창문이 좀 꽤 커요. 한 120에 높이 140 그러니까 정도. 말 그대로 여기 큰형과 작은 동생을 나름대로 조금은 비슷한 옷을 입히는 게 맞는데, 어떤 네. 이미지상. 그런데 네. 이제 이건 제가 홈스타일러로서 여쭤보는 게, 이 경우 있잖아요. 네. 제가 한번 화면 올릴게요. 바로 우리 주방 대형 팬트리 옵션. 네.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따지자면 여기에 이제 중앙에 바로 이 아일랜드가 위치를 하게 되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쭤보는 거예요. 이때는 얘를 오히려 이 주방 상하부장하고 비슷하게 묻혀버렸으면 여기가 좀 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가 더 강조가 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제 실제로 생각이 좀 어떤가요? 지금 뭐 다른 단지를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뭐 매교역 푸르지오 같은 경우가 큰 평형을 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거실에 화이트 커튼을 고르셨고, 그럼 이제 저희 이론대로라면 주방 블라인드도 화이트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레벨을 좀 높게 가겠지만, 근데 거기가 이제 요 상부장들이 살짝 메탈릭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애쉬 그레이 느낌으로. 그러니까 거실 커튼은 화이트를 골랐는데 이 주방은 지금 루카 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얘를 똑같이 화이트로 맞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옆에 돌아가는 상부장,
그리고 이런 주방장 느낌이랑 맞춰서 그레이톤의 우드 블라인드를 딱 넣어놓으니까 오히려 주방은 주방 섹션 나름대로 고급스럽고 거실은 거실 섹션 나름대로 집이 넓어 보이는 효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통일시켜야 맞는 거지만 그 이론을 조금 무시하고 주방은 주방 나름대로 거실은 거실 나름대로 꾸몄더니 이 레벨이 떨어지지 않은 선에서 꾸며보니까 그것도 나름 예쁘더라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왜냐면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밑에 있는 경우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식탁을 놓게 되면 네. 약간은 요 부분 밑에 있는 부분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렇게 같은 선상에 이렇게 좀 놓여지는 느낌인데 그렇죠.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엇박자가 난 느낌이 나요. 오히려 개별적인 공간의 느낌이 네, 나버리죠. 얘를 오히려 여기에 그냥 귀속을 시키는 게 좀 어떤가 싶었어요. 그렇죠. 저는. 그것도 되게 좋은 요즘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죠 이제. 네. 방에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자. 저는 실제로 그것도 굉장히 제가 설명을 먼저 드렸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리고 방들로 한번 넘어가면은 아까 74 타입에 말씀드린 거랑 거의 동일하긴 하지만 그래도 84 타입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호반은 100% 아까 99%라 그러니까 99% 창은 반창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아마 허리까지 오는 정도의 반창. 그래서 침실 용도로 쓰시면 커튼으로 가시고 그리고 서재나 뭐 운동방 또는 다목적실로 쓰실 때는 반창을 활용하셔서 블라인드로 가주시면 좋다. 그리고 또 커튼으로 가실 때 무조건 이걸 벽 끝에서 벽 끝, 바닥에서 천장 바닥에서 뭐 천장까지 끝에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반창짜리 커튼들도 요즘은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예쁘게 많이 나와요. 물론 전체 커튼 디자인을 자르는 거는 굉장히 어색한데 반창에 유리한 디자인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유상 옵션을 보면 여기가 팬트리로 이렇게 잘리기도 하는데 이게 팬트리로 들어간 순간 여기는 그냥 무조건 창고라고 보시고 레벨이 좀 낮은 제품 그러니까 저희 말로는 투자를 적게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공간을 조금 비중 있게 쓰신다면 개인적으로 여기도 비용을 좀 아끼지 않고 좀 레벨이 있는 제품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4 B타입 저희가 살짝 오랜만에 봤는데 조금 놀랬죠. 약간 네. 100세대니까 좀 유니크합니다. 딱 보시면요, 여러분 한 라인만 딱 있는. 이쪽 라인에 딱 여기 끄트머리에 딱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쭉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25층까지 올라가겠네요. 25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네. 확실한 거 아닙니다. 84 B타입 한번 보면 여기 보시면 아예 주방 그냥 아일랜드를 할래 말래네요. 선택이 딱 그렇게 돼 있네. 주방, 아일랜드, 하부장 이렇게. 제가 여기 소비자라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유상 옵션이 지금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이게 가격대를 봐서 가성비가 있는지 없는지를 각자들 판단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있어도 좋고요, 당연히. 왜냐면 없으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쵸. 근데 또 어떤 다이닝룸을 꾸민다고 했을 때는 또 상황이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없는 상태에서도 막 재앙이 일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하고 또 얘기가 너무 달라지면 안 되니까 일단은 식탁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렇게 아일랜드가 돼 있으면 보통은 세로로 많이 놓으려고 하죠. 그렇죠. 길이가 있으니까 이제. 근데 저는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어쩌면 세로가 나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사실 사전 점검을 통해서 한번 직접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한번 보고 싶어요. 왜냐면 이런 거는 사실 현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실제 느낌이 되게 중요하죠, 저런.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만약에 이 주방 아일랜드 하부장을 유상 옵션으로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굉장히 넓어 보일 겁니다. 예, 넓어 보이고 역시 그래도 좀 세로로 놀려가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소파 자리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대칭 구조가 아닌 지금 한 가지 구조밖에 없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다 같은 방향을 라인이 받고 같으니까. 있으니까 이럴 경우는 여기가 소파 자리가 되고 이쪽이 이제 그 TV 자리가 되는데 약간씩 이제 조금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쪽이 좀 튀어나오는 게 보이죠. 네.
이게 실제적으로는 예전에 우리가 중흥 S클래스에서 봤던 이렇게 막 밑으로 튀어나올 경우에는 간섭 생기잖아요. 시야가 차단이죠. 근데 그 정도 간섭은 안 생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쪽이 TV 자리고, 이게 이제 조금 유리한 건 아니에요. 붙박이를 놓기에는 뭐 창이. 수납편에서 제가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지는 정확히는 저도 다시 영상을 봐야겠지만 이게 방해하는 요소는 맞아요. 요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마 따로 나름대로 좀 설명을 잘 드렸었을 것 같고, 요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제가 좀 다뤄드려야 될 것 같고, 역시 방은 두 가지로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좋은데, 아마 이게 이제 좀 독특하죠. 네. 이거는 지금 아들 1, 아들 2, 딸 셋,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딱 분배가 잘 되겠네요. 그리고 4인 가구면은 서재? 첫째, 둘째, 내 방. 이런 느낌을. 그쵸, 신랑 분당. 조금 독특한 구조예요. 네. 요새 많이 못 봤던 구조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과연 이게 이제 얼마나 유용하게 쓸지는 한번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붙박이를 이렇게 딱 하나 둘 셋 나서, 아무튼 요거는 꾸미기 홈 스타일링하기엔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이거 진짜 서재방으로 많이 쓰실 것 같은데. 딱 정말. 네. 그래서 우리 100세대 분들 나중에 사전 점검 하시기 전에 저희한테 꼭 홈스타일링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꼭 성심성의껏 한번 가구 배치를 좀 도와드리고 사전 점검도 꼭 신청하셔가지고 제가 직접 촬영을 하고 싶네요. 왜냐면 지금 오신 분 중에서는 아직 84B는 안 계셨습니다. 네. 일단은 커튼 쪽으로 바톤 터치를 해볼게요. 네. 84B 타입 커튼 블라인드 설명을 드리면 74랑 84A 영상을 순차적으로 보고 84B로 넘어오신 분들은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제쳐두시고 이제 84B를 바로 클릭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사실 또 74랑 84A랑 거의 비슷해. 다만 뭐가 다르냐면 구조만 다릅니다. 구조만. 그러니까 얘를 잘라서 여기다 붙여놓으면 84A랑 똑같은 거거든요. 결국 동호수의 라인 때문에 요 알파룸 방 3이 여기에 있던 게 일로 내려와서 그렇지, 사실 얘네들이 갖고 있는 특징, 반창, 거실 큰 창, 안방에 커튼박스 잘려있는 가로가 짧은 창, 그리고 요런 거는 거의 특징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서, 저는 크게 뭐 84B라고 해서 특별하게 집을 꾸미는 방법은 없을 것 같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가구 수에 따라 되게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뭐 84B라고 해서 무조건 4인 가구, 5인 가구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여기를 신혼집으로 쓰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또는 1인 가구가 여기를 당첨돼서 분양받아서 뭐 살 예정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거는 진짜 넓게 쓰겠다. 이거 뭐 거의 뭐 궁궐이죠, 궁궐.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 루카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그래도 대표적인 4인 가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거실은 커튼으로 들어가서 좀 디자인이 들어가실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실과 마주보고 있는 주방 쪽은 이제 저희 표현으로 치자면 너무 기본형, 너무 서비스 제품들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거실에 내가 에너지를 쓴, 내가 이런 신경을 쓴 만큼 여기도 좀 신경이 써져서 이걸 꼭 거실 섹션, 주방 섹션이 아니라 하나의 디자인 섹션으로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센터피스로.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가끔 보면 주방을 너무 내려놓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아예 뭐 여기 설거지 하는 데인데 뭐 거실도 아닌데 누가 많이 보겠어. 근데 오히려 뭐 물론 손님들을 보여주려고 집을 꾸미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방들은 문 닫아놓으면 안 보여요. 이 옵션을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그냥 놔둔 분들은 이게 한 라인으로 보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설령 아일랜드가 있다 쳐도 이게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방들은 문 닫아놓으면 뭘 달았는지 뭘 쓰는지가 안 보이는데, 거실은 직방으로 보이거든요. 그 사실 거실과 주방은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뭐 붙박이를 일자로 짜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요, 없어요. 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유상 옵션 보면 이렇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드레스룸, 여기 그렇죠. 막히는 드레스룸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땐 이게 막히는 순간 얘네들은 기본이 되는 거고. 블라인드. 네. 아주 가끔씩 여기를 뭐 인테리어적이나 우리 브라스코 통해서 이렇게 뭐 이런 붙박이나 가구들로 예쁘게 꾸미신 분들은 이게 또 안방의 확장입니다. 결국 안방에 예쁘게 들어가는 커튼이 있으면 이쪽 블라인드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요즘 부쩍 늘어나는 계약은 드레스룸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렴하게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유상 옵션이 아니고 애초에 막혀있는 분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서 여기를 철거해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넓게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그때는 안방 커튼 멋지게 골라놓고 여기도 이게 레벨이 좀 있는 블라인드들, 우드 블라인드나 알루미늄 블라인드 써서 굉장히 멋진 이런 좀 이렇게 팡우더룸 느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들도 많이 봐서. 그래서 원래 지금 이 커튼 섹션을 설명하는 지금 이 시점이긴 한데 네? 제가 예전에 그 수납을 할 때 어떻게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오랜만에 보니까 네? 이걸 드레스룸으로 쓸 것 같은 느낌도 아예 들어요. 그냥? 네. 왜냐면 얘는 창문 때문에 붙박이를 놓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이쪽이 오히려 호텔로 따지면 침대 옆에 서재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좋죠. 여기 딱 바 테이블 하나 딱. 왜냐면 들어가고. 채광은 나름대로 괜찮거든요. 이 정도. 창이 되게 많아요. 지금 안방 하나인데 창이 4개인 거니까. 근데 오히려 여기가 진짜 드레스룸 같죠. 근데 여기는 그냥 근데 붙박이야.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요거에 좀 중점을 둔다고 하지 않았나요 예전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설명해 주세요. 아까 주방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문이 만약에 열려있다. 여기 많이 열어놓고 살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거의 여기는 그냥 주무시는 분들만 보시면 되는데 이게 노출이 굉장히 높아요. 노출 빈도수가. 그래서 사실 딱 처음 들어와서 거실 여기에 사람이 섰을 때 제일 많이 보이는 게 거실, 주방, 그 다음에 정면에 있는 안방 측면창. 그러니까 여기도 너무 그냥 여기 안막 커튼이니까 너도 안막 블라인드, 너 다크그레이니까 너도 다크그레이가 아니라 생각보다 이 측면창은 거실 색감이랑 맞춰주시는 그래야 될 것도 것 같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지 뭐. 맞아요.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점프 여기. 맞아요. 눈에 보이는 이거. 얘는 이 벽 때문에 사실 많이 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물론 문을 항상 닫아놔야 되는 성격 가진 분들은 상관없죠.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건 얘랑 얘 색이 맞으면서 거기에 안방 튼까지 맞아주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상담할 때는 그 모든 거를 좀 이렇게 같이 체크하면서 상담을 해드릴 거라 뭐 너무 고민하진 않으셔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주방이라고 측면창이라고 해서 내려놓는 것보다는 이것도 디자인적인 요소로 같이 데려가시는 게 훨씬 더 찌쁜 집을 꾸미는 데 유리하다. 근데 이렇게 되면 홈스타일링적인 측면에서는 얘를 만약에 이제 화이트로 간다. 네? 이거 그리고 하는 김에 통일 때문에 이게 다 화이트로 갈 확률이 있네요. 너무 좋죠. 그럼 예를 들면 얘는 다 조그만 창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린 여기를 뭐 예쁘게 꾸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콤비 이런 거 안 쓰고 우드 화이트. 그럼 여기는 차르르 화이트. 그럼 이건 맞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어딜 많이 고민하냐면 여길 많이 고민해요. 왜냐면 화이트 다 썼는데 여기다 화이트를 쓸 수는 없거든요. 보통 여기는 안막이 필요하시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다 뭐 그레이를 넣었다 치면 색이 깨지는 게 아니라 이 그레이 겉이 뒤에다가 속지를 화이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지색을 맞춰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디자인은 완성이 된 거죠. 그렇지. 이럴 때는 오히려 저희가 인테리어에 맞추는 건 아닌데 이 겉질을 조금 얇게 하되 약간 색깔 있게 해서 이 주변에는 벽지 이건 이따가 이 모델 하우스 한번 보시죠. 네? 어차피 비슷할 거예요 자재가. 거의 비슷하죠. 이게 평형도만 다른 거고. (104) 타입인데 이제 280세대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하긴 해요. 왜냐면 보통 대형 타입들이 네? 조금 소수정예로 구성이 되는데 되게 많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단지 배치도를 보면 아예 오른편 날개가 다 이제 40평형대가 된 거예요. 40평대 맞나요? 9평형대로 하면 대략 104타입은 그렇게 되는데요. 그렇죠. 예. 96이 보통 38평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단 평면 그 구성을 한번 보시면 그런데 그 정도 크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수납편에서 어떻게 얘기한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방의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틀려요. 이거 한번 개인적인 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우리가 말한 이 기본형, 즉 이런 식의 어떤 알파룸 그리고 대형 팬트리라고 따지면 개인적으로 염 실장님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제가 선택하면 저는 이걸 선택해요. 저도 이거를 선택할 것 네.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잘만 하면 방 하나, 둘, 셋, 사실 넷 이게 서재로 돼요. 섹션만 나눠주면 그렇죠.
이것만 하더라도 붙박이 충분히 나오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굉장히 큽니다. 잘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구적인 측면에서 보면 식탁편을 만약에 말씀드리면 여기도 대형 팬트리로 만약에 간다면 이제 그냥 이 방 자체가 조금 기역자로 좁아지면서 문이 없어지면서 여기가 이제 수납으로 아예 바뀌어지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따지면 오히려 이 아까 제가 조금 이제 안 좋게 보는 것보다는 조금 많이 선호하지 않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중간 깍두기 형태, 이 중간 센터 아일랜드가 나오는데 이거를 그렇게 막 엄청 반가워하진 않더라고요. 물론 이 입주 예정자분 중에 나는 이게 이뻐서 골랐다 하면 절대 우리가 뭐 할 말은 있는 거 아니죠. 이게 사실은 멋있어요. 개인 차죠, 어떻게 보면. 휴양지 같아요. 사실은 좋게 얘기하면. 리조트. 하지만 실제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어느 한쪽이라도 뭔가 기준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 그냥 여기다가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평행으로 그냥 엄마 옆에 이렇게 기대서 뭐 하나를 이렇게 식탁을 놓는 기분으로 따지면 이게 사실은 좀 더 선호하긴 하고 좀 자연스러워 보이긴 해요. 그리고 여기에 문이 있잖아요. 네. 이게 너무 좋아요, 저는.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예, 공간을 분리할 수 있고 여기엔 의외로 작은 딸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방이 될 확률도 있어요. 그렇죠. 막둥이들을 옆에다가 두려고 하니까. 맞아요. 예. 근데 어쨌거나 식탁 같은 경우도 조금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아일랜드 자체도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번 말씀드리고 뭐 수납 관련 붙박이는 제가 어떻게 9개월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여기까지만 해서 요걸 하나의 방으로 쓰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고 아니면 같은 자재로 여기까지는 붙박인데 같은 자재로 여기는 책장 그것도 멋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통일은 되는데 여기는 용도가 딱 이 부분에서부터 서재로 넘어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거기서 확 끌리네요. 아,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소파 자리는 아시겠지만 이쪽이 될 거고, 이쪽은 TV 자리가 될 거고, 침대 위치야 이쪽으로 수납을 하게 되면 이쪽 문 쪽으로다가 위치를 하셔야 될 거고, 방은 이제 둘 다 3천이 나오기 때문에 뭐 붙박이 복사를 하셔도 되고, 중간에 트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방을 그냥 유지를 하시는 게 어떤가 싶고 여기는 제가 이미 수납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유상 옵션 중에 현관 창고가 좀 매력적이긴 한 것 같아요. 예, 현관 창고. 그거는 좀 많이 유용하게 쓰더라고 현관 창고는. 네. 요즘 또 캠핑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쪽에 만약에 코드가 파생이 되면 아예 이거를 하나의 드레스룸처럼 사용해서 왜 스타일러 같은 코트하고 코트를 걸어놓는 그런 행거 및 스타일러를 만약에 놓을 수 있으면 아예 옷을 그 먼지 나는 외곽에서 입는 그 외투 같은 거는 벗고 그냥 클린룸에 들어가듯이 깨끗하게 들어가는 예, 그런 방법도 나쁘진 않잖아요. 요즘 많이 하잖아요. 저희 소비자들이. 예.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대형 그거 아니에요? 현관이 굉장히 넓잖아요. 엄청 넓죠 이 정도면. 여기에다 이렇게 조그만 벤치 같은 거 놔서 꼬맹이들 있는 집은 이게 또 이 현관의 넓이가 또 첫인상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요즘 취미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여기에 자전거 거치대 같은 거 하나 놓으셔도 되겠죠. 복도에 못 놓잖아요 요즘. 아 근데 복도에 놔야죠. 공용 부분에. 근데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아, 민원 들어오면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리고 소방법으로 걸려가지고 그래도 자전거 느낌 좀 억울하긴 하네요. 네. 차라리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조그만 벤치로 뭐 그거는 개인 취향이니까. 그렇죠. 뭐 자전거 뭐 1,000만 원짜리 쓰신 분들은 아 그분들은 여기다가 놔야죠. 딱 멋있게. 좀 비스듬하게. 딱 그러네. 아니 뭐 거치대도 요즘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소비자 집들 방문해 보면 이게 되게 의외인데 방 하나를 오히려 자전거한테 준 분들도 계세요. 정말 자전거만 한 대, 두 대, 세 대 딱 해놓고 여기 딱 혼자서 사이클 타시는 거 해놓고 근데 웬만하면 뭐 차값 정도 나오시더라고요. 다들 자전거가. 그러네요. 그래도 아마 이 유상 옵션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요게 제일 매력적이네요. 여기. 네, 요거 지금 중문은 안 하니까 네. 요거. 그래서 일단은 가구적인 거는 한 요 정도로 하고 저기 넘어가 볼게요. 네. 커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커튼은 사실 이 공간만 딱 보면
엄청 매력적인 공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렇게 공간을 여기에 서재, 여기에 방, 이게 호반, 그러니까 센트럴 포레인가? 호반 3차, 동탄 리신도시 호반 3차에 96 타입이 딱 요거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고, 뭐, 기타 뭐 이제 연도 트렌드에 따라서 뭐 조금 자재나 이런 건 다르겠지만 거의 똑같은데 진짜 예쁘게 쓰시는 분들은 정말 공간 활용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뭐 가본 집의 케이스와 또 여기에 의뢰가 들어오는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뭐 정확히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평형이라고 보고 있고 당연히 평형이 커졌으니까 와이드도 커졌을 거고 반창이어도 창문들도 조금 더 커졌을 거고 이런 건 뭐 작게 돼 있겠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커졌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약에 의뢰가 들어온다면 저는 이 백사 타입에서는 꼭 차르르만 쓰는 것도 요즘 많이 하는 트렌드이긴 하지만 꼭 겉지 속지를 같이 써서 좀 유니크한 색상을 써서 색상 포인트를 준다든지 유니크한 패턴을 써서 뭔가 패턴 포인트를 좀 써보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고 방들은 이제 아이들이 자는 방이나 뭔가 취침 용도로 또는 게스트룸을 쓰실 땐 커튼을 선호하는 추천해드리는가 반면에 뭐 서재나 일반 뭐 컴퓨터방, 서재방, 뭐 공부방 정도로 쓰실 때는 블라인드를 활용하시는 것도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립니다. 이 뒤쪽 공간은 지금 딱 어떻게 쓰세요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게 진짜 소비자 니즈에 맞춰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드레스룸을 쓸 때는 여기에 애정도를 줄여서 뭔가 좀 깔끔한 블라인드를 가는데 또 아까 루카 분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공간을 나눠서 서재로 쓰시는 분들은 이 작은 창에도 굉장히 투자가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레벨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또 이 방을 뭐 드레스룸으로 쓰시는 분들은 여기 블라인드는 좋게 가되 여기에 공간을 좀 낮춰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소비자의 개인 니즈가 제일 많이 들어갈 타입일 것 같다. 제 생각에는.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네. 자, 지금 우리 그랜빌 1차 같은 경우는 네. A2는 모델하우스 그 VR이 지금 기능이 안 되잖아요. 네, 사진 캡처로만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저희가 지금 보니까 똑같잖아요. A1이랑 A2가 아무래도 같은 건설사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거실 한번 볼게요. 지금 같은 모델하우스를 네, 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걸로 저희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만약에 거실 창호가 이거하고 같다면 네, 같죠?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같아요. 아까 그 같네요. 사진이에요. 네, 그 사진이죠. 자, 84A하고 111 두 가지 모델하우스인데 지금은 84A를 보고 계신데 네. 좀 다크하네요. 호반 기본색인 것 같아요, 저게. 제가 만났던 여태까지 호반들. 그쵸. 문 색깔도 샤시랑 거의 유사하게. 네. 하지만 실제 보면 좀 어두워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모델하우스는 아무래도 톤을 조금 더 밝게 가니까. 잘 보시면 주방 쪽도 화이트하게 가진 않았어요. 네. 네. 근데 실물이 이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대형 팬트리 팬트리로 했을 때 모습입니다. 네. 네, 제가 말씀드린 양쪽을 신경 써야 되는 구조. 그래도 여기는 또 예시를 굉장히 잘 해놨네요. 이렇게 문이랑 간섭 없게도 해놨고. 네. 일단 이렇게 보셨고, 자, 이게 제가 호반에서 조금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걸 언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호반이 유난히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 실선, 맞아요. 거기가 방이죠, 원래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눈속임이 일어납니다. 넓어 보이죠. 동일 실제적으로 여기가 이렇게, 그리고 소파를 누가 이렇게 놓죠? 그죠? 예. 이거는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고 저희는 정상적인 위치에 놨을 때 넓이를 생각을 해야 될 거고. 네. 아유, 그냥 안방으로 넘어갈게요. 네. 자, 네. 입식, 드레스룸. 제가 늘상 말씀드린 약간 옷이 돌아가는 네. 그런 모습들.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뎁스는 좁은데 그거는 다음에 제가 다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고, 왜냐면 아직 사전 점검까지 기한이 남았으니까 네. 이렇게 보고,
일단은 방 하나를 텄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찜실 2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욕실, 찜실 3. 아, 반창 맞네요. 네, 호반이 갖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의 샤시색, 바닥색, 샤시 크기. 아주 표준입니다, 표준. 바닥이 약간 오크색이에요. 네, 표준이에요, 표준. 이렇게 하얗진 않죠. 항상 제 기억으로는. 보시면 옵션으로 만들어진 이 옵션으로 유상 옵션으로 하게 되면 이 붙박이가 들어오잖아요. 네.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오히려 가운데 이렇게. 네, 그거 안 좋아요. 그냥 수납이 많아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야 뭐 또 옵션으로 하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너무 뭐라고 하면 안 되고. 일단은 다시 거실로 돌아가 보면 커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네. 지금 커튼 쪽 보시면은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잘 해놓긴 했어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보시는 분들이 똑같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방을 확장해놓은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근데 이게 확장해놓은 것 치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못 쓴 게 이렇게 겉지가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이쪽 세 덩어리, 네 덩어리 있으니까 굉장히 확장해서 집을 넓어 보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겉지들의 덩치들 때문에 공간이 되게 좁아 보이죠. 확장을 하고 안 하고는 피아노를 만들었네요, 그냥. 맞아요. 그러니까 확장을 하시고 안 하시고는 개인 취향 차이고 누구는 하는 거를 좋아하실 수도 있고 또는 누구는 가구 수가 많아서 확장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확장을 하셨다면 이렇게 너무 분할을 많이 쪼개서 공간을 좁아 보이게 하는 것보단 좀 일체감이 있게 가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조건 커튼을 고집할 게 아니라 여기는 반창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블라인드, 너는 커튼. 다만 주의할 건 얘는 노란색, 얘는 빨간색. 이건 안 예뻐요. 여기가 흰색이면 여기도 흰색 블라인드를, 얘가 그레이 톤이면 여기도 그레이 블라인드를. 그러니까 커튼이냐 블라인드냐는 나눠줘도 되는데 색상의 톤을 맞춰서 통일시켜주는 건 굉장히 주의하셔야 한다. 근데 집이 넓어 보려면 쭉 한 몸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오히려 그게 더 유리할 수 있죠. 왜냐면 내가 반창이다라고 표시를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그럼에도 그렇게 설명을 드려도 네. 끝까지 블라인드를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주의하실 건 블라인드로 가는 것까지는 뭐 도시락 싸들고 말릴 순 없다. 하지만 색상은 최대한 통일시키는 게 좋다. 저는 오히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염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잘해주신 게 네. 튼 집이 지금 있다고 칩시다. 네, 있을 수 있죠, 실제로. 그러면 쇼파는 이런 식으로 섹션을 코너형으로 나누고 네. 여기에다가 식탁을 이렇게 예쁘게 다이닝룸으로 꾸미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많이 계시죠. 공부방 겸 다이닝룸. 맞아요. 그때는 겉지 한 가지 종류, 센터 겉지 하나로 중심 필러 잡고 끄트머리에 이렇게 겉지 하나 해서 겉지 1, 겉지 2, 겉지 3 그리고 전체를 통일하게 속지로 하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가끔씩 이 센터에 있는 게 또 눈에 거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와이드처럼 속지를 쭉 빼주고 그냥 왼쪽 겉지, 오른쪽 겉지 왜냐면 저는 다이닝룸은 나름대로 좀 필러처럼 기둥처럼 하나 있어주면 더 좋긴 하죠. 그러면서 여기에 러그를 갖다가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이쪽 겉지를 빼줘도 돼요. 차라리 지금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이런 좀 포인트 되는 겉지 하나 써주고 속지 써준 다음에 이 끝나는 지점에서 그냥 두툼한 속지 하나를 쫙 빼서 거실은 화사하게, 어차피 섹션 나뉘잖아요, 쇼파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다이나믹한 패턴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이게 제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지금 여기처럼 이 중앙에 센터 필러식으로 이렇게 아일랜드를 놨을 경우에는 저는 이것도 아니라 아예 얘랑 색깔을 그렇지. 맞춰서 그냥 한 유닛으로 묶는 게 맞아요. 시선을 일로 돌릴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브라스코도 그렇지만 브라스코도 그렇고 저희도 잘하는 게 이 옵션 색상이랑 맞추는 거 되게 잘하잖아요. 붙박이 짜실 때도 그렇고. 그 사실 여기도 그냥 밝아 보이게 하려고 화이트를 써도 화이트가 또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거랑 또 통일한다고 하면 할 맞아요. 말이 없으니까. 또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얘가 얘랑 만나는 시점보단 옆에 상부장이랑 네. 만나는 시점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 톤을 살짝 이런 샌디한 톤으로 바꿔주는 것도 그렇지. 굉장히 유리하다. 그런 색깔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 또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부 옵션색이랑 맞추는 거. 오케이. 그러면 다음 타입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네.
자, 여기 이제 그랜벨 2차로 따지면 111 타입인데 저희 지금 1차 분석하고 있잖아요. A2로. 네, 여기가 104죠. 104예요. 네. 근데 모델하우스를 아마 거의 비슷하게 쓴 걸로 알고 있어요. 자재를. 전체적으로 좀 다크하죠. 근데 또 집이 넓은데 다크하니까 멋있네요. 개인적으로는. 맞아요. 원래 브랜드 아파트들이 엄청 멋있어요. 대형 평형 타입들을 조금 진짜 다크하게 꾸민데 근데 우리가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상 옵션? 자, 타일로 되어 있죠. 유상 옵션. 만약에 이 바닥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오크 바닥으로 되면 또 분위기가 나름대로 다른데 근데 저 지금 조금 당황스러운 게 밝죠? 왜 오히려 대형 타입이 밝게 나왔습니까? 밝게 나왔을 수도 있고 나머지가 더 어두우니까 상대적으로 더 밝아 보이는 걸 수도 있고. 저희가 여기 입주민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보를 기다리는 게 예전에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이 바닥도 두 가지 중에서 고를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밝은 게 있고 어두운 게 있는 게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게 예를 들어서 어두운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요게 밝은 초이스인데 만약에 고르신다면 무슨 색깔로 고르시죠? 저는 거의 이것도 개인 취향이겠지만 전 밝은색. 저도 밝은색. 물론 아 근데 갑자기 뭐 다른 아파트를 좀 언급하면 물론 안 되겠지만 롯데 느낌이 나지 않아요? 개인 샤시가 맞아요. 그러네요. 근데 롯데는 다 저색이었죠. 네. 소형도 대형도. 그러네. 굉장히 샤시 색깔이 조금 어둡게 보이지 않나요? 딱 롯데색 말씀하신 대로 그 색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차라리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모델하우스가 더 마음에 드는 게 저희가 말했던 쇼파 이렇게 놓고 뒤에 서재. 이게 딱 이렇게 확장된 곳에 꾸미는 딱 정석이죠, 진짜. 섹션을 나눠주는 거. 커튼 말씀해 주시죠 한번. 오히려 여기는 모델하우스 치고는 커튼을 깔끔하게 되게 잘 해놨어요. 그렇게 무겁지 않은 톤을 썼고 투톤을 쓰긴 했지만 앞에 톤 자체가 좀 흐끄무리하게 들어가서 되게 이질감 있는 투톤은 아니고 근데 물론 뭐 아주 그냥 가상으로 제가 했으면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묶은 것도 이상하고. 네, 그러니까 제가 했으면 아마 더 좀 이 평형 대비해서는 그렇게 고급진 느낌이나 이건 뭐죠? 이거는 이제 로만 쉐이드라 그래서 1990년대 많이 썼던 그래서 아마 실제 입주된 이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 조금 더 세련되고 멋지게 했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1990년대 스타일보다는 정말 멋있는 평형이잖아요. 이 104, 111 타입이 아 이거 진짜 거슬리네. 이거 애들 지나가다가 깨지죠. 머리 깨지죠. 아니 이게 깨지죠. 네, 이것도 깨지고 같이 애들 깨지죠, 머리, 이제. 애들 머리 강합니다. 아 로만 쉐이드 이거 깬다. 이거 1990년대에 많이 쓰셨어요. 아 근데 이게 뭐죠? 어떻게 디자인은 월 같은데요, 이게? 이거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하나 있어서 되게 멋있네요. 저는 멋인데 이게 111 타입이라서 좀 다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 104 타입에 지금 104 타입을 설명하는 거죠, 사실은. A2가 없어서 A1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제가 볼 때 똑같은 확률이 거의 99%인데 이것도 일단은 침실로 한번 넘어가 보시고. 네. 아 근데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안 존재하지 않는 거. 저희는 그냥 이것만 제공이 되잖아요. 맞아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것도 없어요. 이것도 다 유상이거든요. 이게 없으니까 쭉 이어진다는 거였죠. 맞아요. 제 얘기는. 드레스룸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게 이제는 방일 수도 있는 거죠. 여기는 그렇죠. 드레스룸으로 또 돼 있지만. 그러네요. 근데 이거는 지금 아까 우리가 말했던 서재는 아닌 게 건너편이 팬트리예요. 여기에서 예.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아예 제로였으면 이제 이쯤이 문이겠죠? 요쯤이? 그렇죠. 근데 또 제가 잔소리 좀 하자면 돌아가는 거. 옷이 좀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 말 그대로 실제적으로 이게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좀 짧죠, 항상 여기가 말씀드리는. 폭이 좀 짧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빈 공간이었으면 요쪽이 이제 옆으로 넘어가는 문이 되겠죠. 아까 맞아요. 공간 나눠주는 문 정도. 맞아요. 아이들 방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네. 침실 2 말고 침실. 사실 여기도 원래 방이에요. 맞아, 여기가 원래 여기도 원래 방인데, 방이고. 근데 요 실선으로 보면. 이런 애매모호한 행동을 했는데
그래도 여긴 양심을 지켰네요. 쇼파를 이쪽까지 침범시키지 않았네요. 더 넓어 보이게 하려고. 예, 보통 근데 쇼파 자체가 예, 말 그대로 없는 거죠, 뭐 저건. 예, 너무 얇은 네. 예, 없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제대로 된 방을 보기 위해서 침실 3으로 이동합니다. 네. 이야, 반창이네요. 네. 아까랑 똑같은데 색만 좀 어두워진. 근데 색이 많이 어둡긴 어둡네요. 네. 여기도 역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예, 이 유상 옵션은 별로 추천드리진 않고 아까 우리 전실이 제일. 현관 넓다. 창구가 넓기 네. 때문에 코드만 파생이 돼 있다면 사실은 아까 여기 이제 스타일러 하나 네, 딱 스타일러를 놓으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입주하는 시점에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뭐 일단은 이게 타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겪는 게 대형 타입들이 항상 타일로 예시가 돼 있어요. 유상 옵션. 실제로 그래서 이게 마루로 깔린 집을 갔을 때 지금 저희가 브리핑하는 영상의 느낌이랑은 좀 많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강마루가 밝은 편이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또 거기에 생기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조금은 당황스러운 게 약간 확실히 어둡네요. 오랜만에 겪어보는 또 어두운 타이틀인데 이제 사전 점검을 언제는 다가오겠죠. 신청한 날짜가 이 걸레바지까지 지금 사실 어두운 편이거든요. 네. 문도 굉장히 많이 어두워요. 맞아요.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여기 그랜빌 입주 예정자분 중에서 여기서 오래 사실 이제 생각으로 이걸 분양받으신 분들은 바꾸실 수도. 필름지 할 것 같아요. 바꾸실 수도 있고. 화이트로 쫙 할 것 같은 그러면 느낌이 또 들어요. 느낌이 정말 많이 달라지죠. 그럼 엄청 넓어질 수 맞아요. 있는데 저희가 뭐 필름지를 지금 홍보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근데 이제 이것까지는 좀 과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차라리 만약에 어두울 거면 블랙으로 어두워서 만약에 뭐 모던한 느낌을 가져오면 되는데 여기는 또 되게 모던하고 네. 얘는 살짝 좀 앤틱한 느낌이라 이것도 취향 차이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번 팬트리 쪽으로 들어가 보면 아까 봤나요 저희가? 여길 못 봤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팬트리가 아니면 방이겠죠 지금 또. 왜 이렇게 작지 하면 결국은 이 공간까지 먹은 거죠 저희가. 맞아요. 예. 이 주방이 좀 더 넓어진 거죠. 이 정도 일단 보고요. 네,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평형 타입별로 보니까 그래도 좀 넓게 나와서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호반이 하는 스타일 자체가 집을 많이 짓고 수급률도 높은 건설사이기 때문에 뭐 평면도 분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호반이 갖고 있는 특징을 저희가 좀 최대한 살려서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서 왜냐면 저희가 동탄에서도 네, 호반이 6차까지 있었잖아요. 호반 6차까지 있죠. 되게 다들 나름대로 좀 대형 평형 때, 그러니까 그 대형 단지들이요.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호반 특히 5, 6차 때 본격적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여기는 뭐 1, 2, 3, 4차도 경험이 있으셨나요? 1차가 동탄역 15호반이거든요. 네. 사실 거기가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건 제일 많은 세대수를 경험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이제 호반 6차 이제 쪽이었으니까 마지막 기억은 그쪽에 있는데 그 두 가지 성향이 되게 비슷했어요. 1차랑 6차의 성향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둘 다 되게 좋았던 기억이 많이 있어서. 호반이 집을 그래도 조금 넓게 빼고 제가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이렇게 가벽 없애는 옵션을 많이 했던. 거실이랑 방 하나를 튼 거죠, 이제. 네. 그래서 84 타입도 막 네. 40평처럼 보이게 맞아요. 하는. 그때 최초로 많이 했던 단지들이었어요. 맞아요. 거기랑 금강. 맞아요. 네. 금강이랑 호반이 그거 많이 네, 했었죠. 맞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좀 옵션 같은 경우도 이제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되고 또 아까 저희 염 실장님 말씀하시듯이
커튼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체크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잖아요. 네. 네. 일단은 아직은 사전 점검 날짜가 잡히려면 좀 멀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내년 입주니까 이제. 그래도 미리 좀 준비하자는 마음에서, 그리고 저희가 내년 초에 진짜 많이 바빠질 거거든요. 이미 좀 예정되어 있는 세대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미 지금 여기 호반에서 우리가 그 그랜빌에서 오신 분들이 되게 몇 분이 계셔요. 맞아요. 그분들이 일찍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일찍 준비하신 분들이에요. 뭐 가구를 정하신 분들은 아니지만, 커튼도 정하신 건 아니지만, 일단은 좀 얼리 어댑터식으로 줄을 먼저 쓰신 것 같아요. 그쵸. 하지만 미리 준비를 한다고 해서 여기서 막 돈을 다 입금을 시킨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마인드 컨트롤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입주를 준비하는 게 아닐까요? 맞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 1년 전에 오시든 2년 전에 오시든 당장 뭔가 돈을 내고 제품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집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뭐 이런 브라스코나 더 커튼이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지를 먼저 보신 다음에 그 믿음으로 이제 또 저희는 가는 거잖아요. 그 얘네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그 신뢰도를 가지고 가는 거라, 사실은 1년 전에 오시는 분도 그렇게 빨리 오시는 건 아니죠, 사실은. 2년 전에 오신 분들, 지금 제가 여기 다른 아파트를 좀 얘기하기 그렇지만 망포의 특정 단지 있잖아요. 그냥 트레센츠 파인베르 얘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옵션 선택을 마침 여기서는 지금 벌써 한 20팀 넘게 오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이제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원가 상승이 또 들거든요. 원자재 상승이. 그게 10월 정도에 이뤄져요. 그래서 지금 계약을 하면 그래도 조금 그 현재 프라이스를 올려놓을 수 있지 않냐는데, 제가 사실 너무 많은 인원은 그렇게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일찍 오신 분 몇 분은 2년이 됐든 1년 뒤에 됐든 그 가격을 최대한 보존할 테니까 약간 소정의 그 계약금을 내고 지금 미리 찜 찍어 놓으신 식으로 장바구니처럼 잡아두는 거죠. 잡아놓으신, 그러니까 저를 잡아놓으신 그런 분들이 좀 계시고,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들도 왜 입주 준비를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확실한 거는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냉장고를 2년 전부터 바꾸는 걸 보러 다녔어요. 땅 파는 순간에. 근데 계약서 쓸 때. 근데 집이 어느 정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전체 프레임이 어떻게 구성, 애들 방이며 서재며 뭐 침실의 침대 방향이며, 이게 사실 어느 정도 그 프레임이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냉장고 색깔이 눈에 들어오지.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좀 불명확히 있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소위 말한 전자제품 보러 갈 때도 보기는 보고 이거 새로 나온 겁니까? 뭐 이런 식의 대화는 이루어지지만, 마음속은 지금 TV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 방을 서재로 써야 되나, 애들 공부방으로 써야 되나, 거기에 다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조금 어떤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저희가 하는 일이 그거고, 주로 상담할 때 많이 이제 진행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어쨌든 오늘 영상을 마치고 네. 저희는 또 그 홈스타일링 강좌를 준비를 해야겠네요. 예. 네, 인사. 네. 아무튼 이제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저희가 준비한 평면 분석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이 평면도 분석 영상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많지는 않아서, 이제 실제로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이제 앞으로 있을 이런 사전 점검 영상이나 뭐 홈스타일링 영상들을 추가적으로 보시면서 또 저희가 하는 일이 좀 이렇게 성향상 맞으시는 분들은 많이 와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그럼 그때 오늘 못 보여드린 더 남은 이런 저희의 역량을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더 좋은 기회로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사전 점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상을 찍을 거니까. 그렇죠. 네. 많죠. 사실은 사전 점검도 있고 또 저희 뭐 홈스타일링 강좌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으시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뭐 평면 분석만 찍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